그러니까 보세요. 공부할 게 안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죠. 이 타로라는 게 여러분 제가 타로 인문학이라고 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 나 타로 배우라는데 뭐 이런 것처럼 많이 하는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지 않나요? 두월 다이가 모르셨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아시겠죠? 나중에 가서 이거 하거나 죽거나 이런 뜻 아니냐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집이 있잖아요. 나쁜 집 피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쁜 집. 그 나쁜 집이 이제 뭐냐면 많은 것도 있고 이제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핵심만 좀 알려드릴게요. 나쁜 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급경사. 급경사는 흉하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사진곳 있죠. 경사진곳. 여기에 집 같은 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경사진곳에 집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막 경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졌어. 근데 여기에 집이 딱 있어요. 우리 동네 산꼭대기에 있는데 안 좋은 집이구나. 안 좋아.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나는 예전에 이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되게 막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쁘다고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이 경사진 곳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산사태, 에버란시, 우리 에버란시라고 그래요. 어려운 단어를 알아주세요. 산사태인데 이렇게 발음돼. 이 산사태가 나면 이 경사진 곳에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쓸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 살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연이 좋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절대로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지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전고후저라고 해요. 전고후저. 그러니까 앞은 높고 뒤에는 낮아. 전고후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앞에 산은 막 좋아. 근데 뒤에가 막 낭떠러지야.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런데 집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데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1층이고 여기서 보면 2층. 예,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 갔을 때 이분흥선을 넘어간 명당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 막 구분흥선, 19능선, 여기 전망이 좋으니까 막 이런 데 지면 좋다고 하잖아요, 막.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냥 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건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산에 이분흥선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전고니까 앞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전고 후저니까 이렇게 앞이 막혀 있으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내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뭔가 막혀 있어.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앞이 이렇게 트이고 그런 게 하여튼 전고 후저 이거 되게 안 좋은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집이라는 게 이 풍사를 받는 집이 있어요. 바람의 살, 풍살. 바람살을 풍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풍살. 바람의 살이라고요. 풍사를 피할 수 없는 곳이 되게 흉한 거예요. 풍사. 그러니까 이 풍사를 받는 집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딱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적한 교외 지역에다가 막 멋진 주택 짓고 전원주택 짓고 되게 많잖아요. 노후생활 보내는 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홀로 집이에요. 나홀로 집.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집은 집인데 나홀로 집이 있다고. 이 나홀로 집은 이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이 뭐 산에 가면 막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집을 짓고 특히 살면 이 바람의 살이 다 맞아.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막 여기서도 맞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나홀로 집, 그러니까 풍살 받는 집 보면 좀 어려우니까 나홀로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4번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 나홀로 집은 금기예요. 나홀로 집은 금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노후 지금은 뭐 이런 데 안 사니까 나중에 막 70 뭐 이렇게 되셔가지고 나는 산이 좋다고 막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짓고 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 정도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변보다 낮은 곳이 또 안 좋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주변보다 낮은 곳. 내 집을 지어도 좋지 않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집이 지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안 좋습니다. 당연히 빗물을 따라서 오고 오물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의 위험도 생길 수 있고. 그럼 강남 집은 다 나쁘네. 강남도 그러니까 강남 집도 그러니까 이게 주변보다 낮은 곳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뭡니까 맨날 서울 주택 같은 거 보면 강남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데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강남역인데 그러니까 강남역도 그런데 하여튼 주변보다 이렇게 낮은 곳은 주변보다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택지로서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곳에 만약에 비가 오면 막 동네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다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집이 이런 거예요. 물가와 여러분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물가와 직접 닿는 곳. 물가와 직접 닿는 곳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 조망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파트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강 조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데 이 아파트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데 정말 이런 물가가 있는데 바로 옆에 막 뭐 내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안 계곡 좋아요. 옆에다가 막 네, 많이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당연히 안 좋죠. 이게 왜냐면 이 조용한 특히 이제 이런 데는 뭐가 안 좋냐면 이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물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소음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제 물이 완만하게 흐르는데 이 장마철 되면 급격하게 이제 막 수량도 제가 동해에 가면 그 이제 실제로 한번 내가 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동해 비치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좋아요. 가보셨구나. 물론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정말 거기는 이 호텔에서 무슨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 잡힐 것 같아. 바로 옆에가 이 물고기.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 말씀. 잠을 못 자. 여기 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술 먹으면 잠이 잘 올 수 있는데 술 못 먹고 안 먹고 자잖아요. 정말 내가 무슨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막 새벽 되면 막 파도 소리가 막 샤고 내가 진짜 바다 위에서 잠자는 것 같다니까. 술 마시면 잠이 잘 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제정신에 잠을 못 자겠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와 이렇게 직접 닿는 곳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집을 짓는 건 좋아요. 근데 물가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바라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나쁜 집은 뭐 사당이라든가 이건 당연하죠. 공동묘지, 뭐 사당, 옛날 사당이라든가 공동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묘지짜리 막 이런 데 있죠. 또는 이제 옛날에 전쟁터짜리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공동묘지 이런 경우는 유골들이 많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묘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망자 죽은 사람 망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망자의 유택이라고 그래요. 망자에 이제 남겨진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데 집을 짓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속 제가 자연인 그런 산 이야기 하지만 그런데 보면 정말 막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서 이제 한 5m, 10m 막 이런 데 집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꿈자리가 안 좋고 가위도 눌리고 뭐 좋겠어 나쁘겠어 되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묘지 주변에는 특히 집을 지면 안 되고요. 또 이제 이 나쁜 집이 이 매립지가 있어요. 이 쓰레기 매립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매립지. 영어로 이제 랜드필이라고 랜드필. 땅을 채운다. 매립지인데 이 매립지 주변에도 이렇게 집을 지으면 매립지 주변에도 여기 이제 8번째죠. 이것도 이제 집을 지으면 상당히 안 좋죠. 왜냐면 이 매립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악취, 오수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아니고 그냥
그런 항공, 공항 뭐 이런 걸로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이제 사는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그런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용종도 그렇죠. 그런 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용도로 내가 잠자는 용도로 쓰는 경우로는 상당히 이게 땅의 기운도 미약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수맥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큰 나무 이제 9번에는 집 주위에 큰 나무 있죠. 뭐 느티나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집 주위에 막 우리는 집 주위에 큰 나무가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막 큰 나무들이 막 있어. 이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그 매우 큰 나무가 무성하거나 집안에 나무가 있어서 지붕보다 막 이게 지붕보다 높아. 네, 옛날에 이주일 씨 집이 분당했을 예, 때 예. 집을 가렸어요, 나무가. 음. 둘레로. 그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을 이 나무가 이게 올라가서 가리는 경우 정말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많이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또 뭐냐면 고압 이제 이것도 알겠죠. 고압이 흐르는 철탑 주변 같은 경우 이 철탑 주변에도 이게 집이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도 이렇게 가보면 아파트가 막 이렇게 흘러가 전류가. 근데 거기서 좀 더 가면 막 집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압 흐르는 철탑 주변 뭐 또는 공장이 밀접한 지역 뭐 고가도로 또 철교 이런 데도 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압선이 흘러가는 쪽에 이게 여러분이 집을 이제 뭐 어디 갈 때 이런 데는 정말 이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서울이나 이런 경기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집을 알려드릴게요. 또 안 좋은 집은 여러분 이 골목 있죠. 골목의 끝집이 안 좋아요. 골목 끝집. 막다른 집이야? 네, 그렇죠. 골목 끝집이 이렇게 이 골목도 이제 작은 도로니까 끝에 대문 있는 집은 충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충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상당히 안 좋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데가 이제 이 골목으로 해서 끝집이야, 끝집. 근데 끝집이니까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인데 그 옆에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옆에서 이제 누가 그 담배꽁초를 이렇게 담배꽁초 있잖아요. 이게 하고 가버렸어. 갔는데 갑자기 옆집에 막 불이 막 난 거예요. 진짜로 이거 실제 싫어요. 불이 바로 저희 집 옆집에. 근데 이제 제가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이상해가지고 119에다가 이렇게 진짜 신고를 했어요. 여기 불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119에서 이제 왔어 진짜.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좀만 더 시간 있었으면 이거 정말 다 타버렸어. 이게 가스, 도시가스 이런 거는 막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산 밑에다 보니까 산이 이게 있잖아. 산 밑에다 보니까 또 뭐가 안 좋냐면 여기 막 밤나무라든가 먼 나무가 막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내려와 이렇게 막 내려오고 막 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요 여기에 막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막 있다 보니까 막 약간 꿈자리도 이렇게 좀 뒤숭숭하라고 할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제가 골목 끝집에 좀 살다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뭐 풍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하도 2003년 이때였으니까 근데 이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웃집 담장의 충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웃집 담장이 이렇게 있어 여기 근데 여기에 집이 있어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데 바로 옆에 담장이 이렇게 막는 집 있죠. 여기가 담장이고 여기가 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담장의 충살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그려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담장이 바로 나를 이렇게 있으면 이 담장이 내 집을 쳐요. 그래서 이 담장의 그런 충살. 그러니까 이웃집 담장의 모서리가 현관문을 향해 있어. 그러니까 이웃집 담장의 모서리가 있잖아. 내 집에 현관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현관문을 향해 있으면 그것도 충살이 돼. 충돌한다. 충돌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계단도 통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이제 계단의 충살이라고 하는데 쓸게요. 13번이죠. 이 계단의 충살. 자, 이 계단의 충살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막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 그런데 이 계단 밑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집이 있어. 여기 현관이 있어.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계단도 통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중수 그 뭡니까 그 통행을 하는 곳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의 1층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아파트 1층은 물론 이제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니까 편하긴 한데 계단의 충살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 눌렀다가 막 소음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여기는 엘리베이터 탈 일도 없지 1층이니까. 근데 하여튼 이게 그 계단의 충살도 안 좋고 소음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뭐 어쩔 수 없으면 1층에 살겠지만 1층이 또 싸요 딴 데보다 싸기도 하고 1층은 거의 이제 1층보다는 최소한 뭐 5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1층은 살거나 또는 1층을 살거나 내가 이제 뭐 정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하 뭐 단칸방 있잖아. 지하 단칸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거보다는 차라리 옥탑방이 더 낫겠죠. 이게 지금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계단에서 충살이 또 맞고 햇빛도 안 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이런 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공동주택에서 이제 많이 그 피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물론 아시는 것도 있고 좀 모르시는 것도 있을지 몰라도 이 공부라는 건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제가 이야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내가 몰라서 공부하는 거 그렇죠? 몰라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없어. 또 하나는 아는데 확실치 않아. 그럴 때도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아는 것도 내가 이제 머릿속에 완벽히 또 정리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쁜 집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급경사 안 좋아요. 그다음에 전고 후재라고 그랬죠? 네. 앞이 높고 뒤에가 낮고 세 번째 이 풍사를 피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일종의 나홀로 집 같은 경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때 나홀로 집은 안 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집이 좀 몇 채가 있는 곳이야지 안 좋습니다. 또 주변보다 낮은 곳, 또 물가와 직접 이렇게 닿는 곳, 그다음에 또 신전이나 사당이나 공동묘지 이런 그 주변 매립지, 또 이제 집 주위에 큰 나무가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이제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게 흘러가는 곳, 그다음에 골목의 끝집,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담장의 충살, 담장이 이렇게 모서리가 탁 치는 거, 그다음에 계단의 충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피하시면 상당히 좀 뭐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를 좀 하고 되셨죠?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동네 성폭역에 롯데골드 캐슬타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네. 이게 버스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가 백일동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V자를 그러니까 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가면 항상 아슬아슬해서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부딪힐 것 같아 막. 그 길은 여기예요. 여기 있는데 뭐 백일동 뭐 이렇게 부딪힐 것 같다는 게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아니 간다는 네네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를 뭐 여기에 부딪힐 것 같아. 그렇진 않은데 거리상 좀 어. 멀고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되게 좋아요. 여기 성공역이라서 그러니까 가격은 좋은데 어쨌든 이런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모서리가 부분에, 길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좋죠. 모서리가 나온 거는 다 이게 찌거나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뭐 세다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안 되는 게 가격이 세다고 해서 뭐 집이 그 좋고 그 풍수학적으로 그 가격이 센 거하고 그건 좀 달라요. 풍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우면산 있잖아. 이게 소가 누워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뭐 노른자의 땅이지. 근데 노른자의 땅인데 거기 예전에 엄청나게 그 수해 피해가 있었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씀드린 게 내가 뭐 사는 곳이 있는 곳이 뭐 땅값 비싸고 거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우면산 밑에가 그러니까 소가 누워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하여튼 여기 보면 주변보다 낮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런 것들은 좀 생활재가
풍수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이제 40분, 10분 정도만 더 하는데 뭐냐면 지금 저기 타로 카드는 가져오셨죠? 아니 근데 네. 여기 근데 가져 그거를 제가 근데 여기 지금 출력을 못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 사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기 속에 있어갖고 제가 출력을 못 해놨어.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그거보다 그 타로 카드 가져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가져오시면 그걸 좀 보자고. 그러니까 타로 카드로 좀 10분 동안 그걸 좀 할게요. 뭐냐면 타로 카드를 좀 일단 타로 카드를 잘 이렇게 계속해서 셔플링을 해보세요. 뭘 뺄 건 아닌 거. 아니 뺄 건 아니고 이제 셔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타로 카드 한번 가려고. 왜냐면 이것만 또 하면 어떤 분이 누가 그러겠지 이거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래서 일단 타로 카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심볼로를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타로 카드와 심볼로를 같이 이제 붙여놓으면 더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재밌는데 오늘은 저번에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타로 카드를 해가지고 그냥 저번에 이제 관계별법 제가 좀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관계별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들어는 봤어요. 관계별법 들어는 봤어요. 관계별법. 그러니까 관계별법이 어렵나? 그러면 세 장 뽑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나의 세 장 뽑아서 이게 이런 게 있어. 나의 에너지의 기혈이 이제 뭐냐면 과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배열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내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내가 어떨 것인가. 어제는 내가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내일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괜찮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뭐 관계별법이 어려우면 타로 카드를 섞으셔서 타로 카드는 많이 섞으셔야 돼요. 많이 섞으셔야 돼요. 많이 섞어요. 섞어서 좀 넓게 펴주세요. 네. 너무 그래서 좁잖아. 부채꼴로 펴는 건 알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부채꼴 부채꼴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타로 카드는 이제 왼손으로 뽑는다고 그랬죠. 그건 아시죠? 오른손이 저번에 안 드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분? 많으세요. 오른손이 이성이고 왼손이 감성이에요. 다분은. 그러니까 오른손 뽑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이 나 왼손잡인데 왼손잡이도 왼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왼손잡이고 오른손을 뽑아야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다 왼손을 뽑는 거예요. 타로는 왼손이 감성이에요. 자, 뭐라고? 피는 건 오른손으로 해야지 당연히. 피는 건 그러니까 왼손잡이가는 왼손 편한 왼손으로 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하고 뽑는 걸 왼손으로 한다고. 뽑는 걸 왼손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해보죠. 기별법. 자, 기별법으로 어제, 오늘, 내일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제가 어땠고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떨지. 그러니까 이게 세 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이 어제고 중간이 오늘이고 마지막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장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장 뽑았어요. 자, 뽑으면 자 보세요. 자 뽑으면 이거를 뒤집는다고 그랬죠. 뒤집어서 이게 왼쪽이에요. 맞죠? 이건 알죠? 이게 현재고 이게 이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감성이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 개가 다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어저께는 내가 이제 만약에 이게 나왔어. 그럼 내가 나와 현실과 이상의 어떤 부딪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 마음이 내 주변의 상황과의 나의 마음에 있어서 약간의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있었고 내일은 이게 이제 죽음이지만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어떤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죠. 방아착. 그거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남았잖아. 너무 상실감을 갖지 말고 그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그런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자기 별개에서 봤어.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뽑아놓고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그걸 뽑은 걸 토대로 여러분이 한번 이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는 감성이야. 아니 완전 비싸다니까. 이거는 이거 돈을 돌리고 있잖아 무한대로. 균형 감각이죠. 이사고를 해볼 때 균형 감각 이런 걸 내는다고. 그거는 뭐 지금 계속 펜터클이 나왔어요? 예.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펜터클은 돈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내가 그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 어제, 그러니까 이 전에는 내가 그런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딱 쥐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막 이렇게 팡팡팡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관리하는 거죠.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그거는 균형을 잘 맞추고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펜터클 때문에 내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돈을 들고 오아시스장에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달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잘 멋지시네. 그런 것들 말하는 거. 내가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뽑으신 거죠. 근데 펜터클이 연속으로 3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감성이에요. 감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를. 감성? 어제는 이게 무슨 제가 연극을 봤대요. 그러니까 연극을 방아착, 봐서 그러니까 모든 이 방아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죽은 카드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 1학기 안 들으신 분 위해서 복습. 다 풀어놓고 모든 이 데스는 자 보세요. 데스는 자 한자로 써보세요. 방, 하, 노을방 착, 아래야 붙을 착, 방하착이라고. 이거 되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나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데스 카드는 여러분 어떤 분은 데스가 나오니까 나 죽어요 뭐 이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어떤 집착이라든가 번민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방아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거 네. 가운데 게 뭐예요? 지금 나이터 컵이잖아요. 이거는 컵이잖아요. 컵.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금 오늘하고 내일 다 컵이 나왔잖아요. 그게 컵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성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이런 펜터클 이런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하는데 나이트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트는 뭐예요? 좀 더 내가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나가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갖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내일 같은 경우는 이게 킹 오브 컵은 그러니까 이 킹 오브 컵은 뭐냐면 이게 두 마리 토끼 제가 1학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두 마리 토끼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두 가지가 일이 있어. 두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균형을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이게 두 마리 토끼 잡으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타로 카드 자 타로 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길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네 그러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런 관계. 여러분 타로가 재밌는 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타로 카드가 지금 이건 다음 시간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샤크라 배열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 타로 카드로 여러분 건강도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다 있어요. 제가 저기 1학기 때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한 게 아니야. 1학기 때 뭐 그냥 맛배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샤크라 건강 배열법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걸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 4주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4주 제가 시간이 되면 4주에서 제가 이제 모카 토금술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할 게 너무 많죠.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금 성향이 강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잠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사주를 다 할 수는 없고 사주만 하려고 끝도 없고 모카 토금수의 성향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주를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주 말고 그걸 다 보려면 끝도 없고 모카 토금수를 좀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한꺼번에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금성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더 재밌죠. 하나만 하는 것보다. 네. 저는 이게 성격이 공부를 잡다하게 해서 하나만 이게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스타일이래요. 내가 금성향이 강해. 제가 나중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금성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면 이 시간관념이 거의 시간관념 저를 보면 아실 거야. 제가 시간관념이 상당히 좀 딱딱 되도록이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금성향이 강하잖아. 그러면 되게 시간관념이 강해.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이 남자가 보세요. 남자가 금성향이 강해. 여자가 금성향이 강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부딪혀요. 뭔 말 이해가요? 네. 남자 이게 나중에 그건 제가 목화 통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성향이 강하고 잘 들으세요. 자, 부인이 금성향이 강하고 남자가 금성향이 강하면 여자는 뭐가 강하면 좋냐? 수성향이 강하면 엄청 좋아요. 물성향. 근데 둘 다 금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부딪힌다, 아내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맨날 싸우고. 대부분 금성향이에요. 금끼리 부딪히니까 금끼리. 무슨 말 이해가세요? 저도 이제 막 어디 집에 가야 돼. 근데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뭐 들어와 딱 했어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술 마시다 보면 좀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갔다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원리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 딱 있잖아요. 제가 장대들라 그래서 12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다고요. 그 원칙을 딱 못 지키면 근데 이 수성향은 되게 수동적인 경향이 좀 강해요. 수성향 여자가 만약에 수성향이 있으면 수동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가 금성향인데 여자도 금성향이다. 아니, 그러면 근데 그 성향이라는 걸요. 네. 오행 중에 그 사주의 오행이 많은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느 쪽에 많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조금만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5분 안에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어요. 목성향 이 사주는 이제 목성향이 있고 화성향이 있고 토성향이 있고 금성향이 있고 수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날짜를 이거는 시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몇 년 음력 사주는 음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음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런 거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딱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목화토금수를 어떻게 빼느냐. 그것까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만 알아. 그러면 내가 재밌죠. 당연히 내가 어떤 성향이 있고 내 남편 내가 아내의 사주 또 아이들의 사주를 딱 보잖아. 그러면 알 수가 있다니까. 아 얘는 어떤 성향이 있고 이걸 가지고 비식재관인이라고 해요. 비식재관인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걸 통해서 비견 성격이냐, 식상 성격이냐, 재성 성격이냐, 관성 성격이냐, 인성 성격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은 어떤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 쉽게 말하면 내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식상은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키우는 능력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잘 못하는데 우리가 박찬호가 선수가 옛날에 막 150kg를 던져. 근데 박찬호를 가르친 사람이 150 던져요? 못 던지잖아. 근데 그렇게 키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재성, 돈, 관성, 직업, 인성,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화토금수로 연결시키면 또 이게 나와요.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재성 이게 남자하고 여자일 때 좀 다르게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사주를 깊이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재성이 돈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재성은 남자는 재성은요 돈도 되고 여자도 돼. 그렇죠. 남자가 돈이 많으면 여자가 막 따르겠죠. 그렇게 돼. 근데 여자는 관성, 요 관성 있잖아요. 관성이 이게 직업이라고 그랬죠. 요게 남편.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재성이 돈과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관성이 직업과 남자예요. 남자는 또 남편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끌어야지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일 때 달라. 여자는 재성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
돈만 있어. 예, 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불공평하죠. 근데 관성이 있으면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죠. 이게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남자 복이 있는 거죠. 남자 복이 예,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남자가 있는 남자가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는 어쨌든 이 관성이. 관성이 그렇고 남자는 재성이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목이 어떤 성향이고 화가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게 되게 재밌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공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번 학기는 수업을 이렇게 좀 국한돼서 하지 않고 다양하게. 수업 못 끝내겠는데요? 아니 이제 끝날 거예요. 제가 금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금성향이 강해서 보시면 알고 저는 딱딱 끊어요. 저는. 계속 끝이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제 이게 끝이 없는데 여기서 끝내야죠.